샬롬,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가족전도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가족전도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전도 1에서 3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가족전도가 성경에 가장 빈번하고 유력한 전도이고 가족 전도를 함에 있어 늘 따라다니는 죄책감과 분노를 주의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다라는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은 유산과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전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가족 전도가 환희와 실망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음을 말합니다. 통계를 보는 가족 전도에서는 가족에 의해서 회심한 경우가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족 전도는 여전히 불신자를 회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에 먼저 믿는 가족의 변화된 성품이 가족 전도의 키워드라고 배웠습니다. 3강에서는 불신 가족의 유형과 핵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교학자 앨런 애쉬와 전도학자 툼 레이너를 통해 불신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선교적 거리와 유형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불신자 가족 유형을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동원형으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가족에 의해 동원되어 나오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밀당형으로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가족의 애를 타게 하는 유형입니다. 셋째는 냉담형으로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믿는 가족의 권유에 전혀 미동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넷째는 안티형으로 기독교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며 때로는 믿는 가족을 핍박하는 유형입니다. 다섯째는 상심형으로 과거에 교회를 다녔으나 부정적 경험이나 상처를 입고 신앙을 떠난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런 5가지 불신자 유형에 대한 대처법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세기 전도운동은 많은 열매를 맺었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도운동은 전도를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를 개인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이 전도되지 않는 탓을 개인의 기도와 열심 부족으로 쉽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가족 전도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이며 열등감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 외에도 교회가 이를 공동체의 과제로 감당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효과적인 전도는 개인의 역량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협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전도 공동체의 구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전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성도들의 가족전도를 위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가족전도를 위해 연례전도 행사, 가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가족에게 복음을 군면하는 편지 보내기, 가족 구원을 위한 목회자의 격려 설교 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노력은 비정기적이며 산발적인 형태였습니다. 반면에 가족전도 공동체 사역은
지속 가능하고 상호 협력적인 사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 사역을 통해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속적인 나눔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 모임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삶과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서로 헌신하며 소속감을 개발하는 수준의 규모여야 합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의 회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 참여자입니다. 이는 모임에 잘 참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참석자입니다. 정식으로 모임에 등록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종종 불참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 관심자입니다. 등록은 했지만 참석하지 않고 가족 전도 기도를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가족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은 없지만 밝힐 수 없는 가족의 사연이나 전도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에 참석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족 전도 공동체 회원 운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 모임의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리더와 총무의 자격은 평소 전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생활 속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전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자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사회적 이력과 위치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력, 확고한 신앙과 인생에 대한 건강한 자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면 더 좋습니다. 사실 이런 리더를 우리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된 리더의 기준들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도 공동체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부서나 사역의 리더를 선정할 때에도 좋은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좀 부족한 리더가 세워질지라도 협력하고 도우며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리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모임의 기간과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 정기 모임은 월 1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중 특별 활동으로 월 1회에 한해서 식사나 또는 각종 친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일까요? 왜냐하면 가족 전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평생에 걸친 신앙의 과제일 수 있기에 단기적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일상화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임 시간을 토요일 오전 7시에 시작하여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로 마치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 모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말씀 나눔입니다. 이때 목회자 중심으로 15분 정도 전도에 관한 좋은 책을 매월 장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상호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근황과 기도 제목 또는 1단계 말씀 나눔에서 배운 바와 적용점 등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주로 참석자들은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눕니다. 이 시간이 모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호 나눔은 일종의 집단
상담 기능으로 발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고민과 실망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다른 교인이 비슷한 경험을 전하며 위로합니다. 또는 이제 막 가족 전도를 하려고 시도하는 이에게 또 다른 교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인내를 격려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줍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분위기는 완고하게 거부하는 불신 가족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연대감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3단계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앞에 나눴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불신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리더는 모든 사안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처지의 경험자들이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리더는 때로는 개입해야 하는 순간에 개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 상호 나눔에서 종종 다른 이의 상황을 예단하고 평가적 언어를 쓰거나 약간의 질책성 조언이 나오는 경우, 즉 양자 간의 긴장의 조짐이 일어날 순간에 순발력을 발휘하여 개입해야 합니다. 리더는 대화의 주도자가 아니라 교인들의 다양한 나눔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전도 공동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족 전도 공동체 모임이 단기간에 교회 성장 수치를 높이는 데는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전도 공동체에 참가한 이들은 가족 구원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가족 전도 진행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를 통해서 남을 전도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효과 또한 기대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에서 나눔이 진실하고 깊어질수록 참석자들은 가족을 향한 자기 안에 모순된 감정과 응어리 등의 쓴뿌리를 드러내놓고 이를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치유받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계기를 통해 공동체 지체들은 내면의 강건함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족전도 공동체 운영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이 가족전도가 곧 신앙의 열매라는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의 몫이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가시적 결과로 인해 상호간 열등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겸손과 감사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종종 빠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열심히 가족 전도 공동체에 참여했음에도 성과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체념하거나 부끄러워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신 항상 모임의 기도 중에 그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호 나눔의 내용들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 모임 중에는 상당히 심오한 차원의 고백과 기도 요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사와 관련되어 있기에 모임에서 나눈 내용이 공동체 밖으로 퍼져 소문이 날 경우 가족 전도 공동체 사역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공동체 리더들은 소그룹 인도법과
기본적 상담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 전도 공동체는 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회중 안에서 전도의 열망과 협력을 고취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실천의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협력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러한 기도의 협력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잠시 강구하는 시간을 가지라 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의 교회에서 가족 전도를 위한 모임을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는가? 네, 저도 이번에 가족 전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 좋은 방법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에도 가족 전도 공동체가 세워져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